네, 9시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면서 발버둥 치는 방송, 도움되고자 발버둥 치는 방송입니다. 일본 증시가요, 1%대 상승 출발하네요. 자, 우리 시장도 전반적인 플러스 출발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어제 막판에 올랐으면 보통 이런 경우는 아침에 쭉 다시 밀렸다가 힘을 발휘한 후에 움직이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1.8% 상승 출발이군요. 자, 하여튼 이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라는 시총 1, 2위 종목의 변동성이 워낙 커서,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요동을 치면 유가증권 시대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자, 오늘 루닛 강세가 좀 돋보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어제 다시 계산해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계산해 드리는 거, 이거는 9월 이후입니다. 9월 이후 낙폭이지. 그 이전 낙폭, 그 이전에 고점 대비 하락 종목 하면 전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워낙 지금 빠진 종목이 많아서 7월, 8월 고점 대비 하락률은 제가 계산해봐야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뷰노, 파라사이 바이오 같은 지금 9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는, 40%대도 루닛이 여기 있네요. 뭐 40%나 50%는 지금 도찐개찐인데요. 그 다음에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 시총이 2조, 3조 되는 종목도 한 달 만에 지금 40% 내외 하락세 보이고, 에코프로도 33% 하락했네요. 에코프로 BM도 한 30% 하락했고요. 9월 고점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낙폭이 있는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탄력을 보이는데, 어쨌거나 오늘 오전에는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가 한번 흔들리면서 한번 좀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정도는 바닥 짜지기가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게 분명히 한번 흔들리는 국면이 나오지 싶은데요. 그 이후에 본격적인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저랑 함께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낙폭이 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M. 오늘 포스코 퓨처 M은 증권사들이 목표가 내리는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포스코 퓨처 M도 3분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못할 거다 하는 게 나왔는데,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의 중국에서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퉁 떨어지다가 지난 상반기에 반등했다가 다시 요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시 여기서 반등할 조짐이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중국의 그 2차 전지 락다운이 올 1, 4분기까지 되면서 이때 뭐 락다운을 해버리니까 재고가 쌓였지 않겠습니까? 그 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영향이 3, 4분기까지 미치고 있다. 3분기에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은 부진할 전망이나 저점을 캐고 4분기부터는 아직 회복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고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지금이 2차 전지 주가의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는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티브님. 자, 유진증권의 오스코텍,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 유한양행에 대한 것들은 최근에 외국인이 유한양행 같은 거 외국인이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싶어서 유심히 보는데, 결국 그 지난번에 탑라인 우리가 핵심 요약 발표를 해서 1차 지표를 충족시켰다. 그 말은 이제 임상이 성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얘기는 이제 10월 20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24일까지 ESMO
유럽 암학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세부 내용을 보고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충족은 시켰더라도 부작용이 많으면 못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의구심, 네,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SMO의 세부 내용을 보고 그에 대한 해석까지 보고 대응하는 게 우리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하고 지금 재미를 하나도 못 보고 있는데요. 네, 로봇 관련주들이 그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네, 참 낙폭이 컸다 이런 말 참 말씀드리기가 민망하네요. 모든 종목이 다 이러니까. 다음에 VT 이런 것들은 지금 화장품 쪽은 지금 우리나라 K컬처 한국이란 브랜드가 워낙 지금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만든 상품이 다 인기가 있다. 그래서 VT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그 화장품주들을 좀 사는 편인데 VT 같은 종목이 좀 돋보이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 한번 볼까요? 2차전지 네, 전반적인 플러스고요. 네, 강세를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강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는 한번 볼까요? 바이오는 오스코텍 유한양행은 좀 그런 쪽입니다. 다들 뚜껑이 열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 외에는 역시 바이오 쪽도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전반적인 강 플러스 분위기고요. 대신에 최근에 시장 빠질 때 홀로 강했던 좀 엔비디아 관련, 후공정 관련 소부장주들은 오히려 남들 빠질 때 강했기 때문에 남들이 오르면 좀 약해지죠. 자, IT들 어떨까요? 소폭 플러스 분위기입니다. 게임들은요. 투코리아 상한가네요. 게임주들도 전반적인 플러스 분위기고요. 엔터지도 어제는 좀 빠졌는데 오늘 소폭 플러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자, 조선 좀 플러스고요. 방산도 조금 플러스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낙폭이 컸다 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낙폭 과대주들이 좀 반등이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그리고 최근에 남들 빠질 때 안 빠졌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게 후공정 관련주고요. 자, 외국인들의 양시장이 지금 소폭 순매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일본 정시는 지금 1.7% 상승하고 있어서 일본에 비해서는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이 덜 오르고 있네요. 코스피가 0.9, 코스닥은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티브님이 오스코텍 질문하셨는데요.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스코텍이 039200인데요. 우리 제약사에 있어서는 아주 좀 지금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도 드디어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 이런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이게 의미를 가지는 게 렉라자라고 했어요. 원래 레이저 티닙을 오스코텍과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가 이런 물질을 후보 물질을 발굴해 가지고 유한양액 기술 이전했고 유한양액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바이오텍에 기술 이전 계약할 때 네, 12억 5,500만 달러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떡잎부터 달랐던 게 마일스톤을 1억 달러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일스톤도 우리나라에서 마일스톤을 받은 지금 거의 의미 있는 규모의 마일스톤을 받은 유일한 사례다. 그동안 보통 계약금 받고 땡이었거든요. 잔여 마일스톤이 11억 500만 달러가 아직 남아있다. 1조 이상 아직도 신약으로 나온다면 신약 발매할 때까지 받아야 할 마일스톤이
11억 500만 달러가 남아있고, 신약이 개발돼 출시가 되거나 그때부터는 로열티를 받죠. 이 로열티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알려지진 않았으나 대체로 한 10%에서 15%가 로열티거든요. 약값에 무슨 로열티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약은 약값에 로열티를 붙여버려서 팝니다. 유한양에 이미 국내에 시판하고 있고요. 1차 치료제로도 지금 이제 시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죠. 타그리소를 대조군으로 한, 그래서 타그리소와 맞짱을 떴습니다. 레이저 티닙과 얀센 바이오텍에는 아미반타막을 병용하는 것과 타그리소 맞짱을 떠서 1차 지표를, 무진행 생성 1차 지표를 충족했다 하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임상 성공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발표가 임박하니까, 야, 세부 사항까지 봐야지. 만약에 부작용이 또 의심하다. 그러면 뭐 1차 지표를 충족시키면 뭐하냐? 네, 부작용이 많으면 또 꽝이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 세부적인 걸 보자. 왜냐하면 이 워낙 타그리소가 연간 매출이 7조 되는 엄청난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따라서 조금 지켜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누차 지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부분은 탄산 리튬, 핵심이 리튬입니다. 리튬 가격이 2차 전지 업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쿵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여기서 요게 조금 고개를 들락말락 하는 게 지금 상황인데, 네, 이게 저는 들 수 있다고 보는 게 얼마나 팍 들지 아니면 그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결국 쿵 떨어질 때 원인이, 네, 락다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봉쇄 그 영향이 올 1분기까지 진행돼서 그 여파가 지금 3분기까지 밀려온, 일부에서는 수요 둔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꼭 적절하지 않은 게 어쨌거나 중국의 그 자동 전기차들이 여전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재고 문제, 락다운에 따른 재고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이제 4분기부터는 뭔가 재고 문제가 해소되고 정상화되는, 정상화로 진입하는 초기일지도 모른다. 정상화에 진입된다 하면 2차 전지는 저점을 찍고 돌아선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정리해 볼게요. 9시 13분인데요. 네, 지금까지 외국인 출발 상황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보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부터 보면요.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지금 181억. 지금까지는 괜찮네요. 오늘은 한 500억 이하. 조금 더 쳐줘도 코스피 같으면 1000억 이하면 좋겠는데, 지금 코스피는 0.74%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686, 하락 종목이 151. 네,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코스닥은요, 외국인 순매도가 지금 217억이네요. 코스닥 시장은 제발 코스닥 시장은 한 1000억만 돼도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217억. 지금 코스닥 지수는 1.25% 상승 중이고요. 상승 종목 수가 1251, 하락 종목 수가 255. 상승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일단 출발 분위기는 이런데, 제가 방송 마칠 때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서 한번 좀 숨고르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떨지. 자, 오늘은 외국인 동향들 계속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출발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오늘 하이드로 리튬 보스 강세가 좀 돋보이는군요. 이 집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다음에 오늘은 낙폭이 컸던 로봇 관련주들,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의외로 어제 막판에 올랐는데 오늘도 상승폭이 좀 유지가 되는 건 의외입니다. 결국은 우리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시총 1위, 2위 종목이 너무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 하는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어서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이게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그게 제일 지금은 그렇다고 당장 이게 될 일도 아니고. 자, 하이드로 리튬 보호수가 오랜만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도 주가가 떨어지면요 다 까먹어 버리거든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제일 좀 중요한 것이다 한다면요. 네, 요거 중에서 네, 요거 CULX 요겁니다. 염수에서. 그래서 지금 광석에서 리튬을 뽑을 때 하는 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건 지금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염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호에서 뽑으려고 해서, 왜냐, 여기는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추출 비용이. 근데 여기에서 제대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이 정립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DLE법이라 그러죠.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이 방법을 그 리튬 생산업체들이 다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자연정발법으로 하죠. 그래서 이 CULX를 전웅 대표가 2010년부터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가 하는 포스LX, 운브레 무에르토에서 한다는 포스LX가 처음에 여기에다가 자연정발법이 18개월 정도 자연정발해서 하는데 3개월 정도만 정발을 하고 여기에다가 인산을 넣어서 결국 리튬을 인산 리튬 형태로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단산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 하는 건데 요 특허도 사실은 전웅 대표의 특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웅 대표는 더 발전시켜서 그냥 3개월 정발도 안 시키고 인산 대신에 촉매를 넣어서 리튬 화합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인산 리튬이 아니고 리튬 화합물로. 결국은 이 기술이 지금 뭐라 그럴까, 물론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다 특허가 나와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전웅 대표는 특히 여기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농도가 높아도 제거하지 않고, 지금의 염호는 다 칼슘, 마그네슘 농도가 높으면 개발을 못합니다. 불순물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염호의 한 3%만 개발 중인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97%의 염호를, 버려진 염호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여인은 남아있는데 언제 구체화되느냐. 네, 이게 있는 것들이 문제죠. 오늘 강세를 보이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한번 우리가 또 잊고 있던 것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세인데요. 어제는 많이 빠졌는데.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끝없이 흘러내려서 그게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훼손된 것은 전혀 없었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보호수 강세가 보이네요. 자, 네오이즈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군요. 네오이즈도 그동안 참 낙폭이란 말 표현하기가 좀 대부분의 종목이 좀 낙폭이 큰데요.
위즈도 낙폭과대, 9월 이후 낙폭과대주로서 고개를 드네요. 다음에 9월 이후 낙폭과대주로서 네이버 비전도 오늘은 좀 고개를 들고요. 역시 반등할 때는 많이 빠진 주식이 장땡이더라. 네, 남양밀크님 어제 리튬 보수 만원이 깨졌다. 네, 지금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본질적 문제는 아니고 수급적 문제인데요. 요것 때문에 그렇지. 3,300원짜리 한 3천만 주가 11월 말부터 주식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오버행 이슈가 주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한창 이 하리 리포가 거래될 때는 하루에도 막 2천만 주씩 거래됐잖아요. 재료만 있으면 이게 부담될 것도 아닌데 문제는 지금 특별한 게 없으면서 이게 다가오니까 자꾸 그런 압박이 오는 거죠.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우리나라가 2차전지 리튬을 우리나라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발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부강해지고 우리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손실을 많이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이 1분 있다가 수급 체크하겠는데요. 역시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평소보다 훨씬 적은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우리가 외국인 동향을 유심히 보자 외국인 동향과 에코프로를 보자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동향 지금 괜찮고요. 에코프로는 물론 아직 개장 초반이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어제 막판 강세에 비해서는 오늘 개장 출발분이 괜찮습니다. 다만 이러다가 또 삐그러지면 시장에 영향을 줄 건데요. 자, 10분 지났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보겠습니다. 포스피 같은 경우는요. 지금 0.9% 아까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상승 종목은 700개, 하락 종목은 134개, 상승 종목 수는 14개가 늘었고요. 하락 종목 수는 17개가 줄었습니다. 코스피는 걱정할 게 없는데 코스닥이 문제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1.6% 상승 중이라서 아까보다 상승폭이 좀 더 커졌고요. 상승 종목은 1297개, 하락 종목은 213개.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46개 늘었고요. 하락 종목 수는 42종목이 줄었군요. 일단 상승 종목 수 합격. 자, 외국인 동향을 보면요. 코스피가 아까보다 순매도가 24억이 줄었어요. 코스닥은 아까보다 외국인이 순매도가 2억 늘었네요. 그런데 제가 적고 난 후에 순매도가 확 줄었네요. 결국 제가 오늘은 양시장 다 500억 미치면 좋겠다 하고 희망사항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거래가 있으니까 한 1000억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의 외국인 동향은 괜찮다. 네, 첫째 외국인 동향이 괜찮아서 지난 이틀간 우리 정시를 압박한 요인이 해소되고 있어서 괜찮다. 두 번째 에코프로가 네, 어제 강세에 비해서 아침에 강세가 견고는 합니다만 이게 조금 불안해요. 아침에 좀 밀렸다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제 강세가 유지되는데 이러다 이제 꼬꾸라질 때 시장이 어떨지는 살펴봐야 돼요. 자, 그 속에서 오늘은 좀 하이드로 리튬 보수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특히 2차전지는요, 그 공급 계약들을 기다리는 종목들이 여러 대 있죠.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어떤 새로운 신차에 이들의 소재를 넣은 신차가 나오는지, 요게 좀 나온다 해놓고 안 나오니까
다들 이제 추가 상승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에코앤드림도 네, 유미코어로 작년 7월에 공정을 완공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급 계약이 안 나오니까 공장이 지금 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에코앤드림도 참 깝깝한 상황이고, 자, 하이드로리튬 리튬 포스도 네, 공급 계약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앞서 보겠지만,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것처럼 막 대규모 공급 계약이 많이 나오면 주가가 막 움직이는데요. 지금 소재 단에는 아무래도 소재는 양극재 이런 것들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소재 단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종목이 좀 여러 있기는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2차 전지가 어쨌거나 요즘 2차 전지는 기존에 2차 전지가 그동안 정말 정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주구장창 떨어졌는데요. 뭔가 긴 하락을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삼성 SDI도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바이오는 그만 하고요. 오늘은 그동안 남들 빠질 때 강했던 후공정 장비주들은 좀 숨고르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원익QNC 같은 경우 지금 실적 전망이 나오는데 쿼츠라 그러죠. 074600인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자, 요 관련해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데 결론은 뭐 매출이 많이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자, 쿼츠 석영, 그냥 반도체 석영유리입니다. 보트, 링, 이런 게 뭐냐면요. 링 같은 경우는 에칭 공정에, 이쪽, 웨이퍼를, 요렇게 접시 같아 보면 됩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웨이퍼고요. 요걸 밑에서 받쳐서 접시 같은 게, 포커스 링이라 그러죠. 요거를. 그 다음에 위에 일렉트로드를 옆에 링 잡아주는 게 가이드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접시, 이것도 접시입니다. 여기에다가 웨이퍼를 이렇게 담아서 이송하는, 아니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튜브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웨이퍼를 담아가지고 옮기고 이런 것들이, 그게 쿼츠고요. 세정, 이런 거, 그야말로 여러 가지 때 같은 거 씻어주는 거, 세라믹, 코팅, 이런 것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지금 쿼츠가 한 40% 이상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결국 생산이 감산을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나타났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소모품 업체들도 3분기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익이 이러면 당연히 TCK라든지, TCK가 낸드 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나쁠 것 같고요. 월덱스, 다 이쪽 동네들 들어가는 소재들이라서 생산량이 감산 영향으로 원익QH 보니까 상당히 좀 부진하게, 3분기는 부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성범님, 저 JO 살펴주십시오 했는데요. JO도 참 매력 있는 회사죠. 매력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주가 빠진 걸 보면 지금이 어느 종목이든지 주가 안 빠진 종목이 없습니다만, 자, JO는 일단 이 회사는 평이 좋더라고요. 일단 평이 좋고 지금 탄소 나노 튜브가 핵심입니다. 아직 매출 비중은 작지만 CNT, 카본 나노 튜브죠. 자, 그래서 카본 나노 튜브가 도전제, 그래서 CNT 도전제는 지금은 그동안에는 카본 블랙을 주로 많이 썼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은 811, NCM, 니켈, 코발트, 망간, 811, 622,
옛날에 523까지는 니켈 5, 코발트 2, 망간 3까지는 카본 블랙 이런 걸 썼는데 점점 하이니켈이 되면서 이제는 CNT 쪽으로, 왜냐 카본 블랙보다 훨씬 양을 적게 넣어도 효과가 있고 가격도 만만하니까. 그럼 카본 블랙을 덜 넣으면 거기다 양극 활물질을 더 넣으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점점 CNT 카본 나노튜브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CNT 도전제는 분말을 녹여야 되니까 용매가 있고요. 분산제가 왜 필요하냐면 카본 나노튜브가 잘 엉겨버립니다. 엉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엉기도록 분산제 하는 게 나노신소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CNT를 만드는 회사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직 CNT 매출은 제너튜브 10B가 월티월이라 한다면 뭐냐면요. 요거는 제이오 들어가시면 회사 요즘은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제이오 들어가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멀티월 같은 게 전지 소재 렌트 요거죠. 여기에 이제 싱글 월 하나뿐이죠. 이거는 찐월 한 6겹에서 8겹, 10겹. 멀티월은 수십 겹이죠. 그래서 요거는 동아줄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요게 음극재에 쓰이고, 네, 요게 양극재에 쓰입니다. 그럼 찐월은 뭡니까? 얘는 음극재에 쓰이도록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 가격은 얘의 30분의 1 가격 수준에 불과한데 싱글월이면 좋겠지만 찐월도 성능이 괜찮습니다. 이런 거죠. 이걸 찐월을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찐월, 싱글월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러시아의 옥시알사라고요. 유일하게 지금 대량 생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부산의 모업체가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 찐월 요걸 생산하는 회사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매출이 지금 매출의 대부분은 멀티월인데요. 이 신월이 앞으로 증가하면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볼 수 있는 충분히 이 회사도 결국 소재 회사로서 리튬 포스가 오늘 어쩐 일입니까? 제발 좀 우리 주주님들 힘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이오 같은 경우도 결국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지금까지는 이제 조립이라 그럴까요? 이 양극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시가 됐었는데 이제는 소재단 IRA 때문에 소재를 직접 그래서 2차 전지는 앞으로는 소재단 종목들이 무게의 중심을 옮겨갈 거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뭐 하이드로리튬, 리튬, 포스, 제이오, 이녹스, 나노 신소재, 제주 전자재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소재단 되겠습니다. 조선 부산업체 기술합작함 참 좋으련만 그 옆에 있어가지고 혹시 모르죠 또 좀 이런 얘기가 이건 농담입니다. 혹시 기술을 살짝 빼와가지고 부산의 업체가 지금 막 경영권들이 좀 별로입니다. 지금 사장님하고 사실상 대주주가 없고 좀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티오핀 네오위즈가 좀 올라가고 있나요? 네오위즈도 참 비운의 종목이죠. 네오위즈 어디 갔나요? 올라가네요. 자, 네오위즈가 095660인데요. 자, 이것도 주가가 빠질 때는 제가 이번에 주가가 빠질 때는 어떤 재료도 반영되지 않더라 하는 것 느꼈는데 참 우리나라 개인계에 큰 변화가 이번에 한번 있었어요.
자,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인데요. 100만 장 이상 팔렸다. 요건데요. 피해 거짓이라고, 요거는 콘솔 게임입니다.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우리나라 게임의 대부분은 모바일, PC 게임만 만듭니다. 콘솔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 전 세계에 한 1000억 달러, 콘솔 게임이 550달러, 550억 달러인데 상당히 크죠. 근데 요거는 다 일본, 미국, 뭐 이런 데게 다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바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바일 중에도 리니지 같은 MMORPG만 집중되어 있는 아주 편식이 심한 구조였는데,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이라고 이 콘솔 게임을, 그래서 처음에는 콘솔 게임계는 한국 게임을 안 알아줍니다. 한국에도 뭐 콘솔 게임 만들어 이랬는데, 네오위즈 듣보잡 회사가 뭘 만들었다고. 근데 너무 잘 만들어서 첫 게임인데도.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너도 나도 이제 우리도 콘솔 게임 만들자 하고 덤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오위즈의 라이즈 오브 피의 거짓이란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게임계의 어떤 획을 끈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량이 100만 장 돌파했다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뭘 초기 판매량이 어떻고 저떻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경험이 부족해서 하는 얘기고, 장르가 달라졌잖아요. 장르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했는데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판매량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사실 넌센스죠.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 모바일 게임을 했다, MMORPG를 만들었다 하면 순위가 어떻고 동접자 수가 어떻고 이런 걸 따져야 되지만,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프리미엄 요인인데, 왜냐면 IP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이 큰 콘솔 게임 시장에 이제 교두보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오위즈는 회사가 좀 이제 다른 회사보다는 프리미엄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게 저희 분석이었는데, 웬걸 이번 폭락장에 뭐 하나도 그냥, 결국 이게 우리 시장의 지금 현실입니다. 아직 그 콘솔 게임이라고 잘 모르다 보니까 콘솔 게임을 모바일 게임 보듯이 해가지고 뭐 동접자가 어떠니 판매량이 어떠니 그런 얘기만 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큰 대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좀 강세를 보이네요. 네오위즈가요. 자, 그렇습니다. 네오모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외국인 순매도가 제가 소망했던 대로, 앞으로 물론 제 방송 마치고 외국인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10시 반 전후 돼야 본격적으로 매매하겠지만 평소보다는 훨씬 적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이 정도면 오늘 우리가 야무진 반등을 할 수 있겠다. 만약에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도 오늘 외국인들이 또 한 2천원씩 팔아버리면 못 오르는 건데, 자, 일단 그랬고요. 남아있는 변수가 에코프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코스닥 시장은 시총 1, 2위 종목이 영향을 안 미칠 수 없어서 에코프로가 올랐다가 이제 밀릴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거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만 순매도가 크지 않다면 에코프로가 좀 둔화되더라도 움찔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국면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낙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여전히 좀 관심을 두시는 게 효과적이겠다. 우리 하드표가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오늘 흐름들을 보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요즘에 네오위즈가 오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낙폭 측면에서 그 외 여타 종목도 확산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낙폭 가대주 위주로 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하이드로 리튬 보호스가 올라서 좀 기분이 좋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2차 전지가 중국의 락다운 영향이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뭔가 턴어라운드 할 조짐이 보인다. 주식이란 것은 항상 주가는 미래를 현재화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차 전지 전반주들도 서서히 3분기 실적은 다들 엉망이겠지만 서서히 꿈틀거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전체 방송은 없고 내일은 정혜원님들만 모시고 방송한 날이고요. 목요일날 여러분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하태민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